쉽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비치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에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엄정훈입니다. 오늘은 크러쉬의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유지하 씨 거죠? 그렇죠. 크러쉬가 크러쉬가 리메이크를 한 리메이크한 거죠. 네. 아, 그대 내 품에 그러니까요. 말해 뭐예요?
유재하의 어떻게 이 설명할 단 수 한 있을까요? 장뿐인 이 앨범, 네. 1987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 앨범에 들어있는 모든 곡들을 단 한 장의 앨범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세대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전 이 그렇죠. 곡이 더 좋더라고요. 그대 내 품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가리워진 길을 좋아합니다. 이 겨울에는 그리고, 네. 유지아 씨의 노래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전 가리워진 길을 가장 좋아하고 우울한 편지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물론 들으면 지난 우울한데 날도 좋습니다. 네. 약간 다운될 수 있는데 다운되지 않고 잔잔해지는 느낌. 네, 쓸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러니까요. 노래를 남기고 떠나신 분이시죠. 겨울에 특히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신청해주신 두부콩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대파하고 카타르 월드컵 메시는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매신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음. 뉴욕타임스가 아르헨티나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500kg 뭐예요 이게? 자, 뭘까 볼까요? 자, 이게 한 찻잎이라고 합니다. 찻잎. 저게 뭐냐? 네. 예르바 마테라는 찻잎인데 저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마테차 마테차. 를 원료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많이 마시는 차죠. 이번 월드컵에서 남미 여러 국가들이 카타르에 저 마테 찻잎을 챙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양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12kg을 챙겨왔고요. 12요? 네, 우루과이는 240kg을 챙겨왔대요. 아.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498kg이나 챙겨왔다고 합니다. 자, 결승까지 남을 것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선수, 코치, 트레이너, 스태프들이 다 같이 마시기 위한 분량을 다 찾아왔대요. 그래서 4강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리오넬 메시 마테차 광팬이거든요. 지금 비행기인데 마테차를 앞에 두고 있죠. 아,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조금 전에는 경기장에 들어가면서도 마테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건 팬들의 모습인데 마테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테차를 마시는 모습이 카타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됐다고 하네요. 예.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테차는 우리에게 물과 같다. 모두 탈이 싫어서 이것을 나눠 마시며 우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마테차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남다른 자, 의미가 나눔을 있어요? 상징한대요. 나는 당신과 나누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테차를 대접했다면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랍에서도 이런 좀 문화가 있다고 해요. 차를 나누는 것은 당신을 내 편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심리적인 거고 그렇죠. 승리의 비결이라 하면 뭐 경기력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하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는요. 예르바 마테에는 항산화 성분을 가진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폴리페놀. 좋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또 도핑 걱정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유로스포츠는 이런 기사도 썼습니다. 마테차는 집중력과 반사 능력을 올려주는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준다.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도를 했다는군요. 이야. 자, 브라질 마테차. 12kg 너무 적게 갖고 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네. 아니, 이번 월드컵 끝나면 세계적으로 마테차 열풍이 보이차 저리 가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면 마테차 열풍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kg이면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마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먹을 양을 이렇게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림자님이 마테차 지금 주문하셨대요. 좋은 자세입니다. 네. 스트레스와 피로를 퇴치한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뭐 광고해드린 건 아닙니다. 네. 정보 전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진도 나갈 곳이 많습니다. 네, 갈까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위에 좀 다니시긴 괜찮으셨습니까?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은 엄청 춥더라 진짜.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열공 준비하느라고. 역시 배종호 교수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있죠. 열정에 화신 배 교수님. 네. 네. 몰라요. 또 내복 입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지금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전 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부채 도사가 아니니까 네. 볼펜 도사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해보면 저쪽으로. 네. 일단은 뭐 구속영장 청구는 100%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수사했던 사람들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네. 예. 서국방부 전 장관, 그리고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서훈 네.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 조사하고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욱 그리고 김홍희 두 사람은 구속 적부심 통해서 풀려났고 지금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과연 이걸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인가 법원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태껏 세 사람이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군사정보 46건을 국정원에서 삭제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풀려날 것인가 안 풀려날 것인가. 근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 하기 전에 또 바로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목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박지원 전 원장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는 그 비서실장한테 지시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네. 뭐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도 그러고서 됐는데 썼죠. 이렇게 검찰과 박지원 원장이 오늘 뭐 조사 중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뭐 결론은 아까 제가 네네네, 이제 다 뭐.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반응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네네.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첫째, 나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둘째, 나는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받지도 않았고 지시도 안 했다. 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다만 그럼 46건을 삭제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첩보를 보안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다라는 이제 그런 대응 논리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정보 기관도 첩보를 그렇게 남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지금 이제 가장 병폐가 심각한 곳이 검찰 또 감사원이다. 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가했기 때문에 앵커께서 궁금해한 그런 대목은 이제 바로 뭐 내일이면 나오겠죠. 판단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원장 그만두시고 나서 그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참 만약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방송국이 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출연하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기다리는 또 팬들이 좀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늦게 그렇습니다. 나오시겠죠. 오래 걸리겠네요. 그 마지막 남은 수사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이제 종착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까가 궁금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MBC가 단독 보도한 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그걸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 거기 보니까 서 전 실장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그때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워딩은 최종 책임자. 그렇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한 얘기고 일이고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 그때 유엔 연설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면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또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볼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겠죠. 사법 논리에 따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보고가 조작이 됐다, 왜곡이 됐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왜곡된 보고를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곡된 것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상당히 좀 고심 중에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 네.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재 지금 보면은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플러스 전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다라든지 또는 뭐 조사를 할 경우에는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죽이기다, 이재명 죽이기다 라면서 단일 대우 전선이 철통처럼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검찰의 분위기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한 지 한 대략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오늘 네.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참모들에 대해서는 대략 수사가 일단락되고 그러면 참모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원 기소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이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는 뭐 수사 여부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큰 흐름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국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익혀 네. 보이네요. 그 지난번에 그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밖으로 나온 것은 그 문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좀 이렇게 알려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그 검찰에 고소한 것은 그 카드는 또 들고 있으니까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검찰은 두 패를 다 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검찰은 원래 네. 그래요. 네. 네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구속 기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색깔 딱지론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 네. 물론 뭐 이 사건만 얘기한 건 아니고 뭐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거, 또 노동 정책 이런 걸 다 이제 통칭해서 얘기한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색깔 딱지로는 얘기할 만하죠. 왜냐하면 뭐 파상적인 그런 뭐 검찰에 또는 경찰에 또는 뭐 감사원에 뭐 수사 내지는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 딱지를 가지고 계속 하면은 국정이 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지금 이것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주 52시간제 폐지 문제 또 그리고 또 문재인 케어 폐지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함께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민주당은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정치 보복이다. 네. 이런 시각입니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사법적인 수단을 통한 정치 보복 그리고 주 52시간제 폐지라든지 또 문재인 케어 폐지 이런 거는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예산안 문제도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문제도 걸려 있죠. 또 국정조사 문제도 걸려 있죠. 이런 상황에다가 이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히 실정이 되고 강대강 정국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허 통제라. 과연 정치는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 그리고 선은 누가 키울 것인가? 그리고 민생 경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페르소나 에고님께서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정치 수다 할 때는 댓글을 잘 안 읽는데 뭐죠?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죠. 보아하니 내년에 문 전 대통령 소환하겠군요라고 올리셨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근데 자 야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검찰 수사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인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 죽어도 같이 죽자였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뭐 제가 아까 민주당은 뭉쳐야 한다라고 네. 얘기는 안 했고 그 만약에 네.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웅래 의원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집에서 이 3억이 현금으로 발견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냐? 자, 8천만 원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의금. 그리고 두 번째 1억 2천은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의금. 그리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두 차례 출판 기념회 때 들어온 축하금. 네. 그러면서 원래 봉투대로 다 이렇게 난 해놨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돈 뭉치를 만들었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좌에 안 넣은 이유는 따로 나온 건 없나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검찰의 민주당 죽이기의 정치 수사다. 그래서 이거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똘똘 뭉칩시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체포 동의서를 보내면은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서가 가가지고 체포 요구 동의서 가가지고 국회에서 표결하면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노웅래 의원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채택은 안 했어요. 네. 개인의 의견을. 네. 자유투표에 맡겼거든요. 그러나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유투표를 해도 당론은 이미 정해져 전체적으로는 네. 노웅래 의원을 좀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체포 요구 동의서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부결되면 또 방탄 이미지에서 벗어나긴 힘들겠네요. 어떻게 바로 보세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인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성탄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자필 편지를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올렸더라고요. 자필 옥중 서신이 되겠죠. 봤는데 가석방 불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논리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석방의 대상 요건은 죄를 뉘우치는 것. 근데 나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왜냐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나를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왜 거부를 할까? 지금 내년 5월에까지 형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5달 먼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구색 맞추기, 들러리는 싫다라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면만 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권 안 해주려면은 나는 형기를 다 채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분석하는 거 보니까 이건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복권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김경수 지사는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렇죠. 복권 해달라는 얘기로 복권이 안 되면 그냥 식물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박지원 원장도 제가 김경수 전 지사도 나도 복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려나면 지금 친문계에 대권 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친문계 구심점 강력한 대권 주자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뭐 양심수 코스프레다, 죄짓고도 큰 소리 하냐 뭐 이런 입장이에요. 여권은 기분 나쁘겠죠. 왜냐 무죄란 단어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풀어준다는데 거부해. 아주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 그리고 또 당권 주자들까지 포문을 열었어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양심수 코스프레 하냐? 라고 때렸고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뭐 독립운동하다 잡힌 독립투사냐? 라고 얘기했고, 김기현 당권 주자 같은 경우는 대선 민심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선택은 대통령이 하게 되겠죠. 근데 대통령실은 뭐 반응이 뭐
그다지 뭐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좀 워딩을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 관계자 얘기인데 신경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사면 기본 원칙 기조 달라지지 않을 것.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복권은 안 해주고 사면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예. 23일 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요. 예. 그러면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사면 대상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23일 날 그 대상자 명단을 보면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네. 그 시기는 28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면 대상자 후보가 밖으로 공개가 되는군요. 23일에. 뭐 그때쯤에는 대상자는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네. 열흘 남았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안 하고요. 알려주면 모르는 거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뭐 저희 정치수다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만 네. 2말 3초 얘기는 계속했었고요. 네, 2말 3초. 근데 이제 지금의 화제는 룰 개정을 하느냐 마느냐. 네. 7대 3이냐 9대 1이냐 이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예전에 뭐 36 코미디다 이랬고요. 요즘에는 축구 골대로 옮기냐 계속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짜 바뀔까요? 9대 1로? 근데 이 룰 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승민을 당 대표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번 견제 대상은 유승민 예, 전 의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예. 유승민 의원의 변수가 상당히 예측 불허예요. 네. 왜냐?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도 예상을 깨고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때도 뭐냐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겨가지고 당심에서 졌지만 그거를 극복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이제 7대 3이니까 네. 지금 뭐 당심에서도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서 현재 7대 3을 그대로 가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치는 잔인합니다. 네. 확률 제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당원 100이 9대 1이 아니라 100이 나오더라고요. 10대 빵으로 네, 네, 아예 오늘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민심을 제로로 그건 역효과 날 것 하겠다는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공당이 아니죠. 그렇죠. 자, 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지금 또 나왔냐면은 유승민 의원의 축구 골대 옮기냐라는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안철수 의원까지 반발하고 네. 나왔어요. 예. 왜냐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어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지를 배제하겠다라는 이거냐.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 이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심을 강화한다. 최소한 8대 2 이상은 될 것이다. 배종호의 전망입니다. 예. 근데 지금 노골적인 그 견제론, 그거를 위한 그 룰 변경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심평 변호사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뭐 평가되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대선 주자 당대표 불가론. 그러니까 대선 주자 지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대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윤심을 대변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당 대표를 누구를 만드느냐하고 직접 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강력한 대선 주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권 주자 중에 유승민 안철수죠. 유승민 안 된다. 또 한 명이 있어요. 안철수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또 논리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네. 왜냐? 강력한 대선 주자한테 줄을 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2025년에나 도전해라. 미래 권력이 그래가지고 중심되면 안 된다. 네. 대선에 나가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기 정치한다 이거군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될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시간이 김장연대설 어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장연대설은 김장연대설은 뭐냐? 네. 지난번에도 김기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김기현 의원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3시간 만찬 독대됐기 네, 때문에 네. 좀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배종호 계속 교수님 진행을 언제나 하고 하시고 있던데. 싶은 말씀이 많으신 배종호 어떻게 교수님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배 특집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배나무를 뒤에 이렇게 매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100특집 아니에요? 여기서 더 특집을 하신다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소식 갈까요? 2분 남았네요. 분
12구 참사 당시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거 봤어요, 죽음을 오늘.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고등학생이 한 달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10대 고교생은 참사 후는 괜찮아 보였지만 휴대전화 메모에는 곧 친구들을 보러 가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정부 심리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 반 동안 받은 거는 5번이었고 그것도 다 20분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MBC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악성 댓글이었다. 연예인 보러 놀러 가서 그렇게 다치고 죽은 거 아니냐. 저는 오늘은 제가 제가 감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프리데스크 진행자라기보다는 하나의 부모로서 네네. 이런 댓글을 남긴 분들에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긴 자들에게 준엄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 아들이나 당신 형제가 이런 죽음을 당했더라도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톱뉴스로 언제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좀 짚어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부가 공적으로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놀러 갔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안 되는 게, 놀러 가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럼요. 공부하러 가도 죽으면 놀러 안 가면 되고. 죽어야 됩니까? 놀러 가면 돼요. 죽어도 네. 괜찮습니까? 이런 댓글을 남기는 자들 제발 좀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5년 만에 그 붕어빵이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됐어요. 오늘 새벽 7.1.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낮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한참 올라갈까?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물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혼자 살다가 혼자 사망한 다음에 죽은 채로 한참 있다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에 대해 최초로 공식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3,387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고독사의 원인이 세대별로 좀 갈렸는데 그 20대는 특히 10명 중에 6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고독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많네요. 본방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위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